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03년에 모나리자를 처음 그리기 시작했는데 4년 가까이 그렸지만 완성하지 못했어요. 다빈치는 미술에서 빛과 어둠이 주는 효과와 변화에 관심이 많은데 이 작업을 하면서도 명암과 채색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때문에 배경색이 다양하게 보이던가 먼지를 안개처럼 뿌옇게 테두리를 명암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등 미술의 여러 공식과 기법을 알게 되었어요. 작업을 하던 중 다빈치는 너무 좋아했던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의 초대로 프랑스에 갔지만 다빈치는 1519년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모나리자는 결국 미완성 작품으로 남겨졌지요. 모나리자는 프랑스 왕실의 소작품이 되었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었어요. 그런데 1911년 어느 날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모나리자가 도난당했어요. 파블로 피카소가 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진범이었던 이탈리아 무명화가 빈센조 페루자는 2년이나 지난 후에 잡혔어요. 도난 사건 이후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작품이 되었지요. 또 수많은 학자들과 화가들이 모나리자를 연구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기법들과 표현법, 숨어있는 상징과 이야기까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부터 모나리자를 설명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03년에 모나리자를 처음 그리기 시작했는데 무려 4년 가까이 완성하지 못했어요. 다빈치는 미술에서 빛과 어둠을 주는 효과와 변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도 명암과 자색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때문에 배경색이 다양하게 보인다던가 먼지를 안개처럼 뿌옇게 테두리를 그려 명암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등 미술에 필요한 여러 공식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작업을 하던 중 다빈치를 너무 좋아했던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의 초대로 프랑스에 가지만 다빈치는 1519년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모나리자는 결국 미완성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제부터 원반 던지는 사람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반 던지는 사람은 기원 전 약 450년 전 경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미론이 만들었어요. 멋진 근육질 몸매의 남자가 자신의 긴 팔을 이용하여 몸을 휙 돌려서 원박을 멀리 던지려는 순간은衝動으로 만든 걸작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올림픽에서 원반을 던지는 선수를 보면 작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 알아요? 원반의 수평보다는 약간 더 높은 각도로 던져야 훨씬 멀리 나간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를 보면 어떠나요? 뭔가 좀 온화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눈썹이 없어도 무표정 같다고 그립니다. 레오나르도는 모나리자를 1503년도에 처음 그리기 시작했는데 무려 4년 동안 완성하지 못했어요. 작업을 하던 중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너무 좋아하던 프랑스와 1세에 초대되어 프랑스로 갔지만 1519년도에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그래서 모나리자는 미완성작으로 남겨졌지요. 그렇게 모나리자는 프랑스 왕실의 소장품이 되었다가 프랑스 혁명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게 됩니다. 그런데 1511년 어느 날 모나리자가 도난당하게 되어 파블로 피카소가 지목되기도 했지만 이탈리아 무명 화가인 빈센조 페루자가 2년 후에 잡혔어요. 모나리자가 다시 찾은 후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모나리자는 미술뿐만 아닌 수학, 과학, 등 모든 분야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의 모나리자는 천재성으로 놀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물 연구를 해서 배경에 동물 머리가 보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 귀걸이 한 소녀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진주 귀걸이 한 소녀는 모르는 사람 없을 만큼 완전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하지만 전문 글이 많지 않아요. 진주 귀걸이 한 소녀를 가장 떠올리면 진주 귀걸이인데요. 베르메르는 배경을 어둡고 주인공의 얼굴만 집중 조명하는 카라바자의 명화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비싼 물건으로 꾸민 거라서 더 예쁘네요. 이 주인공은 누군지 정확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베르메르의 첫째 딸 마리아라고도 하고 베르메르의 후원자의 딸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많이 알려진 가설인 베르메르의 하녀라고도 합니다. 진주 귀걸이 하는 소녀는 처음 발견됐을 때는 색이 누렇게 변하고 물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술관에서 다시 그림을 복원했는데 가늘게 그려진 눈썹은 이미 떨어져서 복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모나리자인가 봐요. 진주 귀걸이 한 소녀의 포인트인 두 권은 다행히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 한 소녀의 원작은 볼 수 없지만 좋은 작품이라서 보니까 많이 좋네요. 네덜란드 갈 때 꼭 마우리츠 하우스 가서 꼭 들렸다 가야겠네요. 진주 귀걸이 한 소녀는 유명한 만큼 네덜란드의 국보여서 그림을 해외로 가는 것을 막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절규라는 작품을 소개해 볼 겁니다. 절규라는 작품은 에드바르트 뭉크가 그린 작품인데요. 에드바르트 뭉크는 노르웨이의 대표 화가입니다. 그리고 뭉크라는 화가는 또 표현주의 거장이라고도 해요. 이 작품은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작품인데 1893년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여기 화면 위에 있는 빨간색과 여기에 있는 아저씨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 이상한 아저씨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뭉크 자신이라고 추정돼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핏빛하늘과 아저씨는 두려움을 나타낸 거라고 해요. 여동생이 있는 정신병원에서 여동생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던 길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크리카타우 화산이 폭발로 노르웨이 하늘 전체가 화산재로 덮였어요. 그때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 절규라는 그림에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하늘과 이 선들로 두려움을 표현했어요. 작품명 베르트누스. 종류 애호박, 사과, 고구마, 양배추, 밤, 보리, 토마토, 청포도, 옥수수, 앵두,
양파, 포도, 봐도 종류가 다양하고 정말 많아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주세페 볼도이고 1527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났고 징그럽긴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물 종류가 다양하고 1563년에 불로 녹여 만든 금속 제품을 흙은 땅에 사는 동물은 각종 물고기와 해양식물로 각각 인물을 그렸어요. 안녕하세요. 이 작품은 아누몰 피니의 작품을 도슨트를 해보겠습니다. 아르몰 피니의 결혼식은 1400년경에 얀 반 에이크가 만든 작품이에요. 이 그림은 세계 어린이를 위한 미술책에서는 아르몰 피니의 초상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말고 이 부분은 부자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루에선 오렌지가 엄청 값비싸고 오렌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오렌지가 엄청 값비싸고 구하기 드문데 창문 아래 굴러다니다니. 그리고 화려한 카펫은 흔히 구할 수가 없는 건데요. 여기 작은 틈으로 보이고요. 스테인글라스를 자신의 집에 창문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죠. 그러므로 이 부분은 부자로 추측됩니다. 얀반 에이크는 유화 물감으로 특성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창문을 보면 빨간색 열매가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껍고 비싼 모피 외투를 입었어요. 모피 외투는 겨울에 입는 값비싸고 구하기 엄청 힘든 옷인데요. 이 모피 외투를 뽐내고 싶었나 봐요. 거울을 잘 보시면 강아지가 온데건데 없어졌습니다. 거울 위에 필기체로 얀반 에이크 여기 있었다 1434라고 적혀 있지요. 이 부인은 임신을 한 것 같지만 치마 앞자락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15세기 때 이 포즈가 유행했답니다. 이 그림은 얀반 에이크가 자신의 그림이라고 알리려고 필기체를 쓴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도슨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